이펙트는 만화의 꽃이죠. 설령 안 그리는 장르라 할지라도 그릴 줄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펙트마저도 3단계로 나눠주죠. 주제, 부주제, 이것과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엑스트라, 물리적인 타격을 주는 작용, 타격이 생겼을 때 반응하는 반작용, 부주제, 그리고 그것과 그것을 이어주는 파편 같은 것들, 티클 같은 거, 물방울, 이런 거는 엑스트라가 되겠죠. 강한 자극에 의해서 타점이 크게 생기는 거를 눈에 확 띄게 주제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반작용이라든지 부가적으로 따라붙는 거를 부주제로 하고, 이것 때문에 생긴 티클을 이어주는 장치로,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굵게 파편이 있다가 쉬어주다가 다시 좀 있고,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어주는 것과 똑같죠. 집중선이 강하게 있고 그 다음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조금 있는 이 개념이 이펙트를 그릴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처음에 3단계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리듬을 말씀드렸죠. 순차적으로 그 개념들이 만화의 곳곳에 녹아 있으면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웅덩이에 돌이 퉁 떨어졌어. 그러면 물방울이 붕덩 하면서 됐죠. 그러면 이게 물이 퍼져가지고 끝에서는 물이 퍼졌다 부딪혔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철석하고 파도가 쳐지겠죠. 작용, 반작용, 주제, 부주제. 그럼 얘를 이어주는 건 뭐겠어요? 이거죠. 이게 여기서 많이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여기서 생겨야 되겠죠. 그 대신 얘보다는 얘가 좀 작게. 여기 있는 물의 파동은 물의 파동이 생겨서 그거를 그려주는 게 아니라 주제와 부주제를 그렸는데 너무 뚱 떨어져. 그럼 얘랑 부드럽게 이어주는데 장치를 해야 돼. 그럼 뭘 그려주지? 이왕이면 원래 있는 파동으로 자연의 이치도 설명해 주면서 이것과 이것을 부드럽게 이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물방울도 튀어. 물방울 떨어지는 게 여기 파편처럼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약하게 해야겠죠. 여기서 뜬금없이 굵게 나와버리면 이 두 개의 흐름을 다 깨버리니까.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물이 붕덩 하고 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겠죠. 하지만 그리는 사람들은 그 정보의 배치를 주제, 부주제, 엑스트라, 명암이면 강한 명암, 물보라는 하얘니까 먹의 역방향으로 여기는 가장 하얗고 여기는 살짝 어둡고 여기는 어둡고, 자 이런 명암의 등고선으로 계산해서 먹을 치거나 어둡게 그리거나 톤지를 붙여주고 여기는 흰 부분이 많게 그려야 되는 거죠. 흰 부분이 많으려면 물보라도 많은데 이왕이면 리듬을 주기 위해서 큰 물덩이 또 물보라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죠. 여기는 물보라도 조금 그리고 많이 그리고. 보는 사람은 이 정보를 보겠지만 그리는 사람들은 이 설계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자연의 이치라든지 이펙트를 끼워 넣는 겁니다. 만약에 얘랑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여긴 톤지 대신 잔선으로 대비를 줘서 그리고 여기를 톤지로 붙여주면 같은 물보라의 덩어리감이라도 시선은 여기 쏠리겠죠. 그림 하나를 그리더라도 이 리듬 개념, 중요도의 개념, 설계를 할 줄 알면 보는 사람은 강제로 거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방울도 덜 그려야겠죠. 그런 의도로 그림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림은 내가 그릴수록 어두워진다는 전제하에 명암으로 설계를 하고 맞춰서 자연의 이치를 넣는다. 이것에 벗어날 것 같으면 자연의 이치도 반대로 해버려도 돼. 만화적인 리얼리티니까. 보는 사람이 한눈에 이 상황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폭탄이 터져. 그래서 시선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는 폭탄에 파편이 여기는 큰 게 있으면 좋겠죠. 여기는 폭탄이 터져서 파편이 있으니까 튀어나간 파편들로 부딪히는 모습이 좋겠죠. 무너져. 이어주는 건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연기로 이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자잘한 파편들. 그림의 배치가 보이죠. 또 화염을 쐈어. 꼬리가 주제가 되겠죠. 그럼 이게 하나 살짝 부주제처럼 들어가고 이것과 이어주는 불티클 이런 것도 괜찮겠죠. 이거는 옷주름에서도 머릿결에서도 덩어리가 주제면 거기를 이어주는 머릿결로 엑스트라, 주제, 부주제, 엑스트라 이런 원리가 곳곳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6대4의 비율로 보기 좋게 해주면 보는 사람이 중요한 부분에 시선이 쏠리지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 여기로 살짝 균형을 잃으면서 기울어진 상태, 다음 컷으로 흘러가는 곳에 시선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무게 밸런스가 되겠죠. 만화에서는 5대5 상황은 그림을 멈추게 해버립니다. 컷과 컷이 항상 흘러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무게감이 치우쳐줘야만 시선이 흘러가겠죠. 일러스트랑 좀 다르다 라고 한다면 만화의 컷은 다음 컷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기울어지게 그려줘야 된다. 치우쳐지게 그려야 된다. 흘러가게 그려줘야 된다라는 게 좀 다른 점이겠죠.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어딘가 남아도 만화를 볼 때
뭔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하나씩 찾아보면서 만화책을 봐주시면 좋고, 결국 실전에서는 이딴 거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지만 어느 한순간 타이밍이 와요. 그때 써주시면 되죠. 그냥 그거를 그리는 게 아니다. 시선을 흘러가기 위해서 명암으로 설계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덜 그려도 되는 것, 그리면 어두워지는 것들을 판별해서 딱 그만큼만 계량해서 그 위에 놔주는 거다. 이펙트 같은 경우는 리듬이겠죠. 강하게 그려주고 약하게 그렸다, 이거. 이 크기와 간격이 리듬을 주겠죠. 더 재미를 주고 싶다.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리다가도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그려주는 겁니다. 채색으로 따지면 반사광에 약간 보세 재미를 주잖아요. 어차피 운동감은 이쪽으로, 그래 알았어. 근데 너무 다 그렇게 가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얘네들보다는 튀지 않게 살짝 이펙트를 반대로 그려주는 상황도 그림을 더 재밌게 해주겠죠. 달달한 국을 끓일 때 소금을 좀 넣어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이제 개념을 알면 연기를 그려도 기존의 연기랑은 다르겠죠. 시작되는 강, 중간이겠죠. 어떻게 집중시켜주느냐, 이 부분은 엑스트라로 잡아주고 얘랑 얘보다는 대비가 심하지 않고 중간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자로 눌러주고 주제를 강조해야 돼. 밝게 해주고 대비를 줘야겠죠. 뭘로? 화염의 그 덩어리감으로. 여기는 불티 같은 걸 좀 넣어주면 실제로는 불나서 불이겠지만 작화가는 이 불을 이만큼 여기에 배치해준 거, 이 불티를 이만큼 배치해준 거는 주제, 부주제의 엑스트라, 명암 설계 때문이다. 그 개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불꽃이나 불티가 있어도 빼줘야겠죠.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그 불티도 점점 퍼지고. 여기는 무거워. 연기가 재를 많이 머금고 있어. 가라앉아. 여기는 재가 무거운 건 다 떨어졌어. 나중에 가벼운 것만 살짝 떨어졌어. 이 재는 땅에 그을음이 있겠죠. 이 정보를 상황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그려넣기 위해서 드로잉을 연습하고 그런 겁니다. 그림자 설명할 때 시선을 집중시켜주고 싶은 부분을 조명의 빛을 넓게, 여기에 어두운 부분이 많게. 그러면 각각 동그라미마다 그림자를 똑같이 넣었다. 연기 자체가 산만해져 버리겠죠. 여기는 그림자를 조금 넣고 여기는 뭉쳤다가 여기도 그림자를 얘보다는 많게 해주면 리듬은 탈 것이고 시선은 여기에 집중이 되겠죠. 그 개념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펙트에는 리듬, 그 리듬이 시작되는 강은 집중되고 그걸로 퍼지는 게 확산, 점점 퍼지면서 작고 얇고 간격이 넓어진다. 또 뭉쳐진다. 이것과 이것의 거리가 호흡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그 호흡이 결정되겠죠. 이펙트란 거는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먼지 하나 티클들을 또 펑 맞아서 피가 튀더라도 여백, 이 간격으로 호흡을 주고 여기에 강함과 진하고 크기로 느껴지는 힘을 전달하고 이것을 치우치지 않게 주위에서 부주제로, 반작용으로, 무게추로 밸런스를 좀 잡아준다. 5대5로 만들지 말고 6대4, 이 힘이 좀 더 세다. 7대3 정도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개념이 있죠. 이 이펙트의 길이, 또 거친 표현, 이런 것들은 거리를 표현해주기도 하지만 시간을 표현해주기도 합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보면은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면서 지나가죠. 시간은 하면서 천천히 프레임이 늘으면서 정지된 것 같은 고속 촬영이 보이죠. 저속 촬영은 보이다가 이펙트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선을 깔끔하게 그리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프레임 수가 엄청 많은 느낌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빨리 그려, 거칠게 그리고 날려 그려, 가까이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저속 촬영이 됩니다. 액션 만화는 펜선을 빨리 거칠게 그리는 것도 속도감이 되죠.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도 긴박할 때 펜선이 정중했다면 느낌이 안 살았죠.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펙트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쫙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의성어를 잘 써줬네. 그리고 멀리 있는 곳, 고속 촬영, 이 느낌은 먹으로 단단하게 눌러줬죠. 그리고 그 밑에 이펙트를 깔끔하게 그렸죠. 대신 촘촘해. 이게 뭐냐면 내 시야에서 보는 게 정면일 경우에 좁고 넓어지니까 여기가 좁아 보이겠죠. 연기로 그걸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리듬이, 여긴 좀 뭉쳤죠. 여백이죠. 중간톤. 이 간격이 점점 넓어지죠. 이거는 뭐겠어요? 이 먹이 너무 많으면 여기가 휑하니까 말한 대로 그 부주제의 느낌으로 살짝 곁들인 겁니다. 이 느낌으로 이 주위의 먼지가 퍼져나가죠. 강, 약, 중간, 약, 다시 중간, 약, 중간. 리듬을 타죠. 그 와중에 여기가 선이 정중하고 뭉쳤다가 여기서부터 막 날아가고 풀어지죠. 고속 촬영 구간, 여기는 저속 촬영 구간.
가까이 있는 부분, 멀리 있는 부분. 자, 그러면 내가 이 그림을 망쳐버릴 거야. 어떻게 망쳐? 여기에 화이트로 먼지 있다고 먼지를 그려버렸어. 이 먼지만큼 이 먹배울 가까워지면서 이 거리가 좁혀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를 거칠게 그렸어. 펜맛 살린다면서. 또는 여기를 스토리 작가나 기자들이 와갖고, 작가님 여기는 정중하게 작가님의 펜맛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걸 설명하면서 싸우고, 작가님의 펜맛이 수려한 게 전 좋아요. 막 하면 다시 그려달라 그래. 다시 그렸어. 죽어버리겠죠, 느낌이. 날려 그린다는 건 작화가한테는 이 시간만큼은 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펙트는 주제, 부주제, 그 다음에 엑스트라, 간격을 조절하고 강함을 조절하는 거, 그렇게 조절하면 시간과 거리를 느끼게 해준다 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또 시간차도 느껴주게 해줍니다. 맞았어. 여기서 바로 터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번 이 공간을 놔주면 시간차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펙트를 여기다 넣어주면 팍 맞고 한 번 더 박혀버리는 효과가 나겠죠. 이 간격이 멀고 흐려질수록 최초의 충격에서 약간의 그 시간을 느껴주게 해주는 겁니다. 간격을 준다? 그런 의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력, 무게의 느낌도 느껴줄 수 있어요. 바퀴가 물에 빠져서 헛돌아. 그럼 흙탕물이 튀기겠지. 무거운 흙은 가까운 데서 먼저 떨어지고 이게 철퍽철퍽이겠죠. 멀리 있는 거는 얇게 느껴지게 해줘야겠지. 주제, 부주제니까. 그것을 이어주는 거는 흙의 조각이겠죠. 물도 되고.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자잘해지면 좋겠죠. 더 추가시켜주고 싶어. 흙탕물일 경우에 물이 바퀴를 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주면 좋겠죠. 정보가 더 추가되네. 그런 식으로 무게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주제, 부주제, 그걸 약하게 이어주는 엑스트라. 여기는 강한 것들을 그려주고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덜한 걸 그려주고 이 둘보다 자잘한 것들, 상황에서 얻어지는 먼지나 티클들을 이 중앙에서 이어준다 라는 개념으로 작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이펙트란 거는 타점이 깊게 박힐수록 힘이 더 세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 타점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게 같은 이펙트를 그려도 힘 조절이 되겠죠. 주먹을 강하게 박혔다. 머리보다 뒤쪽에 타점을 두고 이렇게 해주면 더 아파 보이겠죠. 엄마 몰라 하면서 이렇게 찰싹 때릴 때는 타점을 가볍게 해서 까르르 몰라 이렇게 해줘야만 친근감이 찰싹 때린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펙트에는 스쿼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힘에 의해 모양이 변해도 부피는 일정하다. 만약에 야구바따로 휘둘러 타점이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독자들이 어디로 그 머리를 깰까, 이쪽으로 무게가 제대로 실린 정타로 때리겠다 싶으면 여기에 이펙트 꼬리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 컷에 여기로 때릴 건데 이펙트를 여기다 때리면 그만큼 이어짐이 덜하겠죠. 그런 거 맞춰주는 게 좋고, 이 이펙트로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 이쪽도 살짝 이렇게 얘보다는 작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쪽이 이만큼이다. 그럼 여기도 이만큼 이어졌다. 스쿼시 효과. 이게 이만큼 나왔으면 이만큼 들어가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이만큼 들어갔다는 건 이만큼 나왔다는 거다. 어느 정도 맞춰주면 좋죠. 이펙트를 그릴 때는 어느 정도 물리의 법칙을 공부를 해주시면 좋죠. 돛담배 같은 거를 예를 들어버리면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 머리가 이렇게 날리듯이 돛도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배가 세게 간다. 돛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겠죠. 표현하고자 하는 충격파라든지 물리적인 거를 조금 연구해서 표현을 해주면 좋죠. 작화가가 되면은 공부할 게 많아요. 이 개념으로 좋은 만화나 영화를 분석해 보시고 따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펙트 연습하는 법은 마찬가지로 조각을 잘 그려야 됩니다. 쪼개지는 파편, 조각을 얼마나 잘 그리냐에 따라서 이 무게감 항상 6대4 그리고 사각형, 오각형 연습을 많이 해줘야겠죠. 머릿결 전기 같은 것도 그릴 때도 다 조각이거든요. 돌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옷주름을 조각으로 해서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로잉 할 때 곡선 연습 많이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조각 쪼개는 것도 따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곡선도 이 조각도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잘 그립니다. 이 이펙트를 그릴 때는 부호처럼 가이드를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 가이드는 힘의 타점이 가는 중심, 원,
거기를 또 이어주는 원. 여기서 타점이 생겼어. 여기서 퍼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집중선처럼 가이드를 하나 더 그려주면 여기는 작은 이펙트, 큰 이펙트, 작은 이펙트, 큰 이펙트겠죠. 이게 보면 깔때기 모양이네. 이펙트는 깔때기 모양으로 놔주면 도움이 많이 된다. 자, 이것도 반쪽짜리 깔때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뒷면이 되겠죠. 도너츠 모양도 좋고. 이거는 뭐 안 그려도 이제 알겠죠. 집중선처럼 똑같이 그리는 거. 부채 모양도 괜찮겠죠. 뻔하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자주 연습해주는 것도 좋죠. 이런 거. 이것도 가이드의 일종이죠. 만화나 애니를 보실 때 이펙트를 저렇게 도형화시켜서 분석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유명한 이펙트 그리는 기술이 있는데 소개시켜드리자면 나카무라 파편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는 정육면체 조각을 이용해서 파편을 그리는 건데 검색해보셔서 관련 자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타노 서커스라는 것도 있겠죠. 제가 배운 대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컷에서 여러 가지 얘기해줄 때 바추카포를 이렇게 쏴요. 탱크가 여기 있어. 그러면 시간차죠. 그리고 출발, 주제, 이걸 이어주는 부주제 되겠죠. 여기서 펑 해서 구멍 뚫렸어. 여기는 타점을 이렇게 깊게 넣어주면 더 힘있게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속 촬영. 멀리 있으니까 고속 촬영. 멈췄네. 정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펑 하고 발사했어. 충격이 있었죠. 뒤로 물러난 느낌 들고 발사한 느낌 있죠. 처음엔 빨라. 쭉 날아가다가 미사일이 목표에 어디로 맞춰야 되지 하고 약간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빤듯이 나가다가 나 어디로 가야지 하면서 고속 촬영 천천히 느껴지게 그리는 거죠. 연기를. 그러다가 호흡을 주는 거야. 정지를 주는 거지. 이때는 티클 하나, 먼지 하나 섬세하게 주다가 갑자기 목표물 포착! 그때 쭉 하면서 팡 꽂히는 거죠. 자, 같은 한 컷이지만 연기 하나로 리듬 쉬었다가 빨리 주면 좋겠고, 그 다음 호흡, 사운드와 사운드끼리 아무 말도 없이 붕 떠버리는 거를 마라고 그러잖아요. 오디오에서는 마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만화에서는 마가 호흡을 줍니다. 독자들이 보다가 쉬게, 여백, 말을 잘 조절하는 게 만화의 핵심이죠. 모작을 할 때 빈 공간을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면 원고가 예쁩니다. 왜냐면 호흡을 그대로 따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견, 속도 팡 터지겠죠. 연기 하나로 설명이 되죠.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다면 처음에 미사일이 여러 개 발사될 때 은근 섬세하게 묘사된 미사일, 그럼 독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미사일에 뭔가 의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불발됐는데 얘만 맞춰. 그때 그 미사일의 연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같은 연기만 그리는 만화보다 한 발 더 앞서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도 실전에서는 제대로 쓰기가 힘드니까 알아는 두고 같이 그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유한 상태에서 타이밍이 옵니다. 리듬을 살려줄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한두 번 가볍게 해주면 좋겠죠. 그 한두 번이 이왕이면 처음 말씀드렸던 격주간지로 따지면 24장, 페이지로 따지면 48페이지, 컷수로 따지면 약 150컷. 이 컷 중에서 4컷에서 5컷만 독자들의 뇌리에 인상적으로 심어주는 게 작화가의 목적이면 나머지 145컷 정도는 컨디션 조절, 스트레스를 덜하기 위해서 평소 그리던 대로 어느 정도 문법만 맞춰주고 편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여줘야 될 이 컷에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문법적인 지식을 살려주고 투입을 하는 거죠. 이런 이펙트는 그리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재질만 바뀌는 겁니다. 물, 바람, 화염, 흙 이거면 강약, 중강약, 리듬 살리더라도 이렇게 불로 그리면 되겠죠. 이펙트는 불티로. 물이면
동글동글 그려주면 되겠죠. 물방울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 이 조각조각 내기와 이펙트를 잘 그리게 되면 구름에도 쓸 수가 있겠죠. 숲에 나무 잎사귀 그릴 때도, 잔디를 그릴 때도 쓸 수가 있겠죠. 타점도 있네. 타점은 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작화에는 단순히 그렸다 이전에 리듬이 숨어있고 주제, 부주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3단계로 구별을 해서 강중약을 좀 더 시간이 된다면 강중약, 중강, 중중, 중약 이런 식으로 나눠서 9개 정도로 해주면 더 좋겠죠. 웹툰은 대부분 이펙트를 붙여넣기로 하죠. 붙이는 거는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이펙트가 좋은 만화는 일단 암스, 그리고 스프리건, 드라이브라는 만화 괜찮습니다. 많이 따라 그려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선정해서 따라서 베끼면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려졌는지 분석하실 때는 말씀드린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겠죠.